어느 취업 정보 사이트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직장인이라면 100% 공감할 사회생활 명언 모음집.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얕본다.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가 더 걱정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을 해주세요. 이런 선배들의 공감에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직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 걸까요? 흉흉한 말들로 잔뜩 겁을 먹고 사회생활을 맞이하는 사회 초년생들. 그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진 못할지언정 미간에 주름 하나 없어지게는 해줄 수 있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생활, 원래 이런 건가요? 중소회사에 합격해서 다음 주 출근 예정인 격리 직원 김삐약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배운 것도 얼마 없고 거의 신입과 다름이 없지만 합격해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전 인사팀에 들은 이야기를 듣고 출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전 회사와 연봉은 같고 회사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담당 부서의 팀원은 하나도 없대요. 경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회사 제가 다녀도 되는 걸까요? 신입사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경험이죠. 입사를 위해 노력하고 합격은 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하세요? 경험이 없어서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면서 왜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만두신다고 하는 걸까요? 다른 직무들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한 때입니다. 20대 신입이라면 출근부터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고 배울 귀중한 기회로 삼으세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면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시스템과 직무에 맞는 사람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앞으로 해당 직원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직원은 회사와 담당 업무가 나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죠. 학교에서 똑똑하던 친구가 회사에 입사하고 헤맬 수도 있고 학교에서 놀기만 하던 친구가 유능한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경험을 했느냐가 어쩌면 회사 적응에 킥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평균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담이나 평가가 이뤄집니다. 신입 직원은 이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세요. 수습 기간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짜증이나 혼을 내기도 합니다만 어느 회사나 친절한 선배는 한 명쯤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회사와 직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때 이직을 걱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출근을 할까 말까 고민한 시간이 무색하게 해당 회사에 오래 다니게 될지도 모르죠. 회사 첫날은 10분이라도 일찍 도착하시고 복장은 면접 당시에 정장 차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캐주얼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으세요. 개성을 표현하는 건 연차가 쌓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아, 참! 기업에 따라 복장 규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참고하여 옷을 입도록 하세요. 신입사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회사라면 그 시간에 질문할 것을 미리 메모해서 용기 내 질문해도 좋습니다. 웹서비스 관련 직무로 신입사원이 된 지 2주차 박량희입니다. 콘텐츠학과를 전공해서 서비스 기획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라밸과 연봉, 회사 위치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직원 20명 남짓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에 도통 적응할 수가 없어요. 출근하면 하는 일이 없어서 온종일 업무 자료만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위 선배들을 보면 바빠서 죽으려고 하는데 저만 외로운 섬처럼 아무 일이 없어 여유로워요. 선배들이 아무런 일도 주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어서 평균을 내기도 어렵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직원을 뽑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하루 종일 복사를 하는 업무만 맡았다고 합시다. 저는 복사를 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보다 해당 복사의 내용을 보며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눈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온갖 서류를 복사하다 보면 어느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느 대리님은 보안 프로젝트를, 어느 부장님은 신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신입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겠거니 싶을 때 갑자기 업무가 툭 떨어집니다. 양희씨, 그 문서 내일 발표 자료니까 자료 보충해서 오늘까지 파일 전달해주세요. 업무 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던 사람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업무 자료를 보고 있던 사람. 둘 중 누가 업무를 해낼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다죠.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걸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지금의 상황을 여유롭고
나중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적응하기가 쉽고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아는 신입과 알지 못하는 신입의 차이는 아주 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회생활 비결인데요. 출근할 때 회사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라는 아침 인사. 인사는 내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합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변화는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속한 세상의 변화도 어쩌면 인사 하나가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일을 가르쳐 주시는 사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사이트 정도만 부장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 이외의 것은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선배들은 다른 프로젝트로 엄청 바빠 보이셔서 가르쳐달라고 말하기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일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회사 입사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질까요? 회사에서 업무 자료도 주고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도 알려줬다면 그 다음에 방향이님이 할 일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프로그램 기능이라도 배워야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그 선배가 하는 일들은 결국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다만 섣불리 업무를 맡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저 정도의 간단한 일은 나도 도울 수 있겠다 싶은 일부터 슬쩍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배님, 제가 프린트해 올까요? 선배님, 같이 집 옮기겠습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그 다음에 선배님에게 슬쩍 또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선배님, 저도 해당 프로그램 조금 다룰 줄 아는데 간단한 거라도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업무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도 회사의 일원이니 프로젝트 하나 멋지게 맡아 회사원답게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겠지만 동료들은 신입의 실수를 떠안고 일을 2배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선배들의 눈에는 신입이 제자리 걸음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동료들과 같은 속도로 뛰라고 하기엔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질 게 뻔한 결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달까요? 그러니 차근차근 선배들의 마음을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업무도 두드려 보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퇴사도 염려가 되는데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입사가 경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1년이라도 버티고 퇴직을 결정하라는데 제가 여기에서 1년을 버틴다고 하면 배울 게 있을까요? 수습기간 안에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퇴사를 결정했다면 2주가 경력으로 인정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신입이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게 맞죠. 1년의 경력은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경우 걸리는 시간이라고 칩시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해야 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인력과 전문가들이 동원될 겁니다. 웹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방향이님은 서비스를 위해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다른 팀들과 협업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겠죠. 앞선 고민처럼 경험하지 않고 미래를 단정하네요. 만약 1년 동안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이 혼자 고고히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데도 회사가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네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회사는 가만히 앉아있을 업무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아요. 합격한 곳이 사수가 없고 모든 디자인을 제가 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인 이댕댕입니다. 막상 가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신입이라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수가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직장 내에서 사수와 부사수라고 부르는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직원이 신입사원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의미하죠. 사수는 업무 절차와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지식, 회사 내부의 규정 등을 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신입사원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물론 업무가 너무 바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는 때도 많고 직접 사수와 부사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들 나 몰라라 하기도 합니다. 이댕댕님 같은 디자인 업무는 회사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디자인을 익히고 해당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줄 수 있는 사수가 필요한 직무인데 사수가 없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예술의 범위에 가까운 업무일수록 문서화하기에는 어려운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 말하는 즉 감각의 스킬이 중요하거든요. 문서 업무에도 사수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문서의 어휘나 하물며 파일 이름을 작성하는 과정마저도 신입사원은 모르거든요. 나아가 회사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원활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일명장, 연차가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입사원은 이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대처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역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반면 사수가 없이 신입사원 혼자 팀원일 경우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를 더 못합니다. 혼자 하는 일이 편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는 사수의 말이 잔소리로 여겨지고 그 사람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참 잘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사수가 없어도 괜찮을 테지만 연차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선배의 발자취는 곧 신입사원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회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선배가 나의 사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빨리 진급이 되고 연봉이 오르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독점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만년 꼴찌의 회사 평판이 좋지 못한 사수를 만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배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이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진 않을 수 있어요. 드라마도 클라이맥스 없이는 재미없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 같이 잘 생존해보자고요.